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리논술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앞에 이제 연사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겹치지 않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우리 애도 저런 식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생 사례로 알아보는 좀 전반적인 수리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이 분류는요. 학원에 와서 이제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이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이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학생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 꼭지마다 다 학생들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확한 개념을 좀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라는 게 뭐냐면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까지 해서 정말 내 머릿속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수능이라는 건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도 결국 문제풀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로 자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이런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풀려요, 선생님. 이런 식의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을 서술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뭘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수능은 풀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개념이 아니면 그걸 항상 저희는 이제 잡아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은 2등급 후반이고 수능은 이제 올 2등급이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본인이 수학을 좋아하고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뭘 몰라?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기대한 만큼 좀 실망을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매주 와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개념이 계속 쌓이고 비어있는 개념들도 이게 계속 차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수능에도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화여대 이제 건축학과에 합격을 했고 사실 이제 중대 건축학과도 예비 번호를 되게 앞번호를 받았는데 안타깝게 그 번호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이대를 진학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뭐 내신 3등급 후반이고 수능을 보면은 사실 이 수능으로는 이제 과기대 안경광학과를 갈 수는 없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본인이 수능이 조금 왔다 갔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것만 하긴 좀 불안하다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 당연히 처음에 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도 하고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다가 결국 이제 과기대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막 엄청 계속 혼자 넘어가네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개념을 숙지를 하고 나면요. 이 유형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수능하고 비슷한 유형들도 있지만요. 논술 고유의 영역들도 있어요. 특히 증명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수능에서는 좀 준비가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계속 파악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성적이 나오지 않지만 점차 좀 실력이 쌓여가고 또 수능 이 논술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전히 연락이 자주 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내신이 좋지 않죠. 4등급 초반이고요. 수능을 왜 안 봤냐면 처음부터 안 본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수능하고 논술을 병행을 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안 되는 과목이 너무 많고 논술을 해보니까 차라리 논술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술만 하겠다고 했고 제가 정말 끝까지 말렸어요. 안 된다.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되고 수능 최저를 뭐 두 과목이라도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써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진짜로 못하겠다고 해서 수능 최저 없는 학교 6개만 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학교에 합격을 했고 이제 현재는 인하대 수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요즘에도 연락이 오고 이제 얼마 전에도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뭐 본인이 잘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본인이 잘하기도 했고 논술로 이제 개념을 잘 다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미적분 대학 미적분에서 전교 1등하고 상반기 하반기 다 이제 1등 했었다고 이제 이렇게 자랑도 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아직도 연락이 오는 친구고요. 근데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원래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본인이 잘하고 개념도 잘 잡혀 있는 친구였고 근데 처음에는 유형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계속 반복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점점 좀 단계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서 결국 연세대 신소재공학부에 최초합을 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유형을 익혔어요.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 보듯이요. 실전 모의 논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제 문제들을 쭉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대비를 할 거고 어떻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이 연습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을 이제 제가 몰라서 X라고 했는데 재수를 하는 친구였고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본인은 나는 논술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래서 왔는데 기대한 만큼 너무 많이 실망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선생님 저 논술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끝까지요. 마지막까지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점수가 계속 평균 정도? 많이 나와도 평균보다 5점 높고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크고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는 정시해야 되겠어요 하고 그냥 선생님 저 그만할래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끝까지 잡았어요. 왜냐면 너는 될 것 같아. 점수는 안 나오지만 그 학생 답안지가요. 같은 점수여도 그냥 그만큼 풀어서 그 점수를 받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지만 이 친구가 잘못 생각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뭔가 한 단계 더 가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건 진짜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100% 확신은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너는 될 것 같다. 너무 불안해? 그러면 조금 밸런스를 맞추자. 수능에 조금 더 투자하고 이거를 흐름을 놓치지 않게 계속 우리가 그래도 좀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막판에는요. 형광도 안 왔어요. 이 친구는 형광도 안 하고 인강으로 계속 수업을 들었고 그 첨삭도 전화로 첨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워지고 찬바람 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내용적인 첨삭도 하지만 어떤 첨삭도 하냐면요. 그러니까 첨삭을 하면서 내용 첨삭 끝나고 이제 멘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불안해요. 지금 남들은 다 수능 준비하는데 제가 이게 기하 확통하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불안해해요. 근데 괜찮아. 너 지금 충분히 잘해왔고 너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말을 해주죠. 너 지금 이렇게 준비했잖아. 괜찮아. 그냥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면서 그냥 유지만 해. 그리고 계속 수능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돼라고 했고요.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연대에 되게 가까스로 붙었어요. 추합으로 굉장히 추합 많이 돌아서 마지막에 붙은 친구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연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전화가 끝나자마자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망했어요. 저 못 풀었어요. 한 문제. 큰 거 하나 다 날렸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전 모의를 볼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야 몰라? 끝까지 풀어. 끝까지 그냥 뭐라도 적어내. 네가 아는 거 다 적어. 다 적고 나와. 그렇게 다 안 적고 나올 거야? 너 진짜 시험이만 그렇게 적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독이고 계속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 친구가 다른 문제는 다 풀었대요.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총 4문제가 나왔는데 크게 수학이 4문제 나왔는데 마지막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어요. 하나도 못 풀어서 뭐 했냐면 적고 나왔대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고 이렇게 이런 거를 묻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이 하나도 안 나왔대요. 소문항 답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했고 제가 딱 듣는데 안 망했다. 저도 망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한테 선생님 객관적으로 말해줄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너 수능에 지금 빨리 너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수능 준비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자 우리.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수능 끝나고 보는 논술들 우리 더 잘 보자. 더 잘 보자. 괜찮아. 너 신경 쓰지 마. 오늘 잠 못 잘 것 같지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했는데 붙었어요. 정말로 자기도 너무 놀랐고 사실 저도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이제 정말 집착해서 문제에 집착해서 붙은 친구고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서술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죠.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고요. 실전 모의 풀죠. 피드백 받죠. 서술형 과제 풀죠. 또 피드백 받죠. 계속 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이 왜 안 좋냐면 자사고 친구예요. 자사고 친구여서 내신이 안 좋고 수능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 다 잘 나오는데 국어는 끝까지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학원을 왔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 조금 논술 준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문제를 잘 풀어냈는데 서술이 좀 안 됐어요. 그냥 연습장에 풀듯이 답은 막 나오는데 뭐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식만 막 이렇게 쓰는. 그래서 너가 교수님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계속 이런 서술을 다듬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들에 다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냥 학원 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이제 유명 인사예요. 모르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내신 3.1등급 수능은 이제 5.3, 5.23이니까 원하는 이 대학들을 수능으로는 못 가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냐면요. 수업이 끝나요. 그럼 절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무실에 와요. 교무실까지 따라와요. 뭐 하냐면 선생님 오늘 실전 모의 논술이요.
저 1-1번 이렇게 풀었고 1-2번 이렇게 풀었고 1-3번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계속. 정말 계속 얘기해서 오죽하면 어느 정도냐면 옆에 계시던 선생님, 막 신용호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설하는데 저 이렇게 해설했거든요. 저 이렇게 풀어냈거든요. 이렇게 증명했거든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얘는 여름방학 때부터 와가지고 5개월, 그 5개월 했죠. 5개월 했는데 눈에 띄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은 컴공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안 쓰겠다. 이게 너무 상위권 과라서 조금 낮추자. 학교를 좋은데 쓰려면 좀 낮추자 했지만 아니야 선생님 저는 그럴 거면 안 가요. 이런 고집이 있는 친구여서 정말 이제 3관왕까지 했던 이런 친구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뭐 의학계열 연대 같은 경우는 미적 확동 기하의 과학 논술까지 무조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S반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연서정한 중경 이시 이거를 대비하는 반은요. 당연히 미적 확동 기하를요.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근데 H반 같은 경우는요. 미적 확동 기하 아니면 미적 확동 아니면 미적만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H반 같은 경우는 건동홍숙 인하가 뭐 숭례세단 이렇게 이런 이제 서울 중위권 학교들인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까지 준비를 할 것인지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 거라면 미적 확동 기하, 미적 확동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논술을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험 친 친구들이 굉장히 전국에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미적 쓰죠. 미적. 왜? 준비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의 친구들은요 조금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정말 효율이 정말 너무 극대화돼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요 진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뭐 아주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내야 되지만요 여기는요 그냥 한 문제 더 풀면 돼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개념 정도 알고 조금 응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 H반 라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적 확동, 기하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훨씬 더 경쟁률이나 합격률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업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는 실전 모의는 수를요. 다음 주에 봐요.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실전 모의는 수를 봐요. 그럼 친구들이 이게 또 시험이라고 이게 교재를 들면서 와요. 들고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보고 시험을 보고요. 근데 시험을 보는 동안에 1대1 대면 첨삭을 하고 또 서술형 과제를 검사를 하죠. 2교시에는 해설을 하고 3교시에는 핵심 주제 개념과 기출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 수업이 지금 보면은 히파티아 수리논술 HU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파티아가 뭐냐면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여성 수학자고 유럽에서는 이제 지성과 미모의 아이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좋으셨지만 교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전 세계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처럼 히파티아처럼 끝까지 학교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좀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미로 히파티아 수리논술이라고 했고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완벽한 개념 다지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이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수님도 결국은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은요. 교과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증명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 개념과 증명이 기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능과 논술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대1 대면 첨삭을 하면서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하고 이제 유대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뭐 여자고 또 조그맣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또 어머님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들이 이쯤 되면요 저한테 연락 와요. 선생님 저희 애가 요즘에 좀 의기소침해요. 좀 격려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요즘 저희 너무 놀아요. 너무 회의하고 이거 고3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채찍질하면서 좀 잘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요즘 같이 바쁠 때는 어머님들이 제 걱정도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선생님 쉬면서 시험시험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대화도 이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저와 학생과 이 트라이앵글이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필요하실 때 저한테 이제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제가 이제 항상 개인톡으로 다 이제 연락을 드리거든요. 이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합격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표는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HU반 그래서 경동 건동홍숙 인하가 숭일세단 뭐 여기를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고요.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